서울대 출신 55세 임원, 은퇴 후 1년 만에 무너진 인생 스토리.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대기업 임원이 되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겠지. 저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만 쭉 가면 은퇴 후에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제가 무너지기까지 딱 1년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특히나 50대 중반 정도의 회사를 그만두면 아직 은퇴라고 말하기엔 좀 이른 나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사회초년생처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도 쉽지 않죠. 자녀들 교육비, 부모님 요양, 집 대출, 나아가 제2의 인생을 위해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 후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극복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또 실제로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1.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힘든 건 허무함과 정체성 상실. 왜 내가 필요 없어진 것 같지? 예전엔 회사에서 나를 우러러 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내겐 아무도 관심이 없나? 사실 회사라는 곳에서 임원으로 지내다 보면 직급 자체가 하나의 권위이자 존재 가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직함이 사라지면서 스스로가 한순간에 무가치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55세에 갑자기 회사를 나간 경우엔 체력이나 건강이 크게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별다른 할 일도 없으니 허무함이 배가 됩니다. 사례 1. 56세 이 과장님의 이야기. 상황. 이 과장님은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30년 넘게 한 우물만 파면서 신기술 개발에 몰두해 왔어요. 연구실에서는 항상 과장님, 과장님 하며 존경받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과장님 아이디어가 곧 회사의 미래였어요. 은퇴 후, 그러나 은퇴를 하자 하루아침에 과장님이 아니라 아저씨가 돼버렸죠. 집에서는 가족들도 본인에게 그다지 기대하는 게 없었대요. 연구원 시절엔 바빠서 가정에 소홀했는데 막상 집에서 시간을 보내려니 가족들과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밖에서는 개발 업무를 요청하는 곳도 없고 옆집 10년 어린 친구는 이미 프리랜서 개발자로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자괴감이 드니 결국 우울증 초기 증세까지 왔다고 해요. 이 과장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에서 쌓아온 커리어가 은퇴와 함께 사라졌을 때 나오는 정체성 붕괴 현상이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삶 전체의 의미를 잃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2. 가장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 부담과 은퇴 자금 관리. 돈 좀 있어야 은퇴도 하는 거지. 나름대로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주변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론 어느 정도 목돈을 모아놨다면 처음 몇 년은 별 어려움 없이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입니다.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나 가족 돌봄 비용, 혹은 자녀들의 결혼 자금까지 계획에 없는 지출이 생겨버리면 순식간에 적자가 나곤 하거든요. 또 중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집수리나 갑작스러운 재투자, 심지어 재취업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사례. 이 58세 김 전무님의 이야기. 상황. 김 전무님은 그래도 대기업 임원을 했으니 퇴직금도 꽤 많이 받아서 노후 준비는 문제 없을 것 같았어요. 은퇴 후,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마자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터졌어요. 먼저 부모님 요양병원 문제가 있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또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요. 결과 처음엔 모아둔 돈으로 버티다가 점점 적자가 쌓이니 마침 지인이 제안한 소규모 식당 투자에 손을 댔는데 결국 장사가 생각만큼 되지 않아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전무님은 가족들에게조차 숨기고 싶은 부채가 생기게 됐고 점점 자기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서 깊은 자기 혐오에 빠졌다고 해요. 돈 문제가 사람 마음을 가장 크게 잠식한다는 건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 전무님 사례처럼
은퇴 후 예상치 못한 지출이 커질 때 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할지 고민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3. 새로운 인맥과 활동,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아니,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뭘 하지? 이제 직장도 없는데. 사람은 누군가와 교류하고 협업하면서 성장하고 의미를 찾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이죠. 퇴직 전엔 자동으로 회식이 있고 동료가 있고 사내 모임이 있었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 모든 소통 창구가 사라집니다. 갑자기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답답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례 3. 55세 박 상무님의 이야기. 상황: 박 상무님은 은퇴 직전까지 회사 내 각종 프로젝트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했어요. 사람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해서 사내 네트워크도 상당히 넓었죠. 은퇴 후, 그런데 은퇴하자 회사를 떠난 사람을 배려해주는 회사 동료들이 거의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바쁜 현직자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설령 만나더라도 나야 편하지만 저 사람은 불편하겠지 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과 점점 고립된 느낌의 우울감이 찾아왔고 집에서 TV나 보고 인터넷 서핑으로 시간을 때우다가 결국엔 아내가 적극 권유해 지역 사회봉사단에 참여하게 됐어요. 거기서 또래나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삶의 의욕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이렇듯 은퇴 후에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으면 인맥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다시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4.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도 나는 아직 회사 다니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기치 못하게 조기 퇴직을 하거나 건강 문제로 강제 은퇴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은퇴 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미리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재정계획: 퇴직금이든 개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3가지 이상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면 좋습니다. 예상 외의 지출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 가정 시뮬레이션도 여러 번 해보세요. 제2의 커리어 개발: 기존에 하던 일과 연계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취미나 관심 분야를 직업화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길이 있으니 최소한의 자격증이나 실무 경험을 쌓아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은퇴 전부터 가족, 친구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공유하세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엔 교육 문제나 결혼 자금 등으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곧 자산이 됩니다. 정기적인 운동, 식습관 관리, 병원 검진 등은 필수예요. 몸이 망가지면 어떤 계획도 실행하기 어렵거든요. 새로운 인간관계: 은퇴 후에도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 모습을 만드는 게 좋아요. 봉사활동, 재능기부,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과 교류하고 소속감을 유지하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5. 마무리하며. 오늘은 서울대 출신 55세 임원, 은퇴 후 1년 만에 무너진 인생 스토리라는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서울대를 나오고 대기업 임원이 되는 게 인생의 완성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례 3가지에서 보셨듯이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고립이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퇴 전에 미리 재정, 커리어, 인간관계, 건강관리 등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은퇴 후에 한참 힘들었지만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뒤돌아보니 내가 너무 회사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싶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은 이미 은퇴하셨더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자신만의 길을 찾아보세요. 또래나 선배들 혹은 가족과 터놓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간 회사 문을 팍 차고 나갈 때가 옵니다. 그 문을 나서는 순간 회사라는 정글 밖에 또 다른 정글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정글에서도 길을 찾으면
생각보다 꽤 재미있는 모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함께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인생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도움이 됐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인생이라는 길에서 혼자 걷는 것보다 함께 걸을 때 더 든든하잖아요. 감사합니다.